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잔류를 선언하면서 조기에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기대했던 국민의당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입니다. 어제는 소속 의원들이 당의 지향점 그리고 활로를 모색하는 밤샘 토론도 벌였다 이러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있었던지 또 당의 총선 전략과 인재 영입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국민의당 전략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김영환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략위원장직을 맡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습니다. 예, 경황이 없습니다.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자, 어제는 호남에서 첫 창당대회를 가졌잖아요. 네네. 근데 분위기 좀 전해 주십시오. 어제 아주 혹한이었습니다. 네. 네, 아주 추운 날씨 속에 체육관과 그 컨벤션홀을 가득 메운 아주 열기가 가득 찬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리 바깥이 추워도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니 뭐 후끈후끈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거 뭐 사람을 많이 동원하거나 네. 의도적으로 무슨 분위기를 띄우거나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차분한 가운데 그래도 의미 있는 그런 행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어제 그 뭐 창당대회도 있었습니다만 그 연찬회도 어젯밤에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밤에 올라와가지고 네. 10시부터 한 거의 2시 가까운 시간. 아휴, 그러면은 거의 끝장 토론 비슷하게 하셨군요. 끝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네.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답답한 거, 또 그동안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 다 털어놓고. 네. 또 한때는 좀 정렬하게. 네. 또 진지하게 이렇게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셨군요. 혹시 뭐 청취자분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좀 아셔야 되겠다. 알고 계셔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좀 전해 주시죠. 우선 그냥 우리는 허허벌판에서 창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 또 우리 당의 좀 실수라고 할까. 네네. 당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부협화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이나 반성이 있었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원내대표를 뽑았습니다. 아, 네. 그렇죠. 원내대표를 네. 주승용 의원으로 만장일치로 네. 합의로 뽑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야겠다. 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아주 빠른 시일 안에 노력하자. 네. 그런 결의가 있었고 또 네. 야권 있지 않습니까? 호남 기반으로 한 야권 신당들. 네네. 신당 추진 세력들과의 조속한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합의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군요. 네. 자,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원내 교섭단체를 빠른 시간에 만들자. 그럼 결국은 이제 현역 의원들을 더 영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중심에 있다고 다들 알고 있었던 박영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남기로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박영선 의원은 아마 탈당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었습니다. 아,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네네. 네. 그러나 이제 박영선 의원이 여기 오시면 원내 교섭단체의 한 사람이 아니라 네.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는 분이었고 또 그쪽에 계시면은 뭐 그쪽에서 큰 일을 하시고 뭐 혁신하시고 하시겠지만 네네. 우리 쪽에 오면은 워낙 우리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와서 큰 힘이 돼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졌는데 아주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박영선 의원이 어제 잔류 선언을 하면서 말이죠. 이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한마디 한 걸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강한 야당을 목표로 하지 않고 중도 행보를 하고 있다. 좀 모호하다. 너무 보수화됐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추구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소위 말하는 이런 비판. 이게 중도 노선 정체가 모호하지 않느냐. 이 야당이 보수화돼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비판을 어떻게 풀어나갈 예정이십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개념하지 않고요. 네네. 우선 그쪽에서 진보를 강화하는 야당성을 강화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나 우리 신당은 여권의 지지계층을 가져와서 야권표와 결합하는 네. 그런 의원 확장의 노력 없이는 정권을 교체할 수 없다. 그동안 총선, 대선 4번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그 지금의 노선을 수정하지 않고 그 계파 정치를 극복하지 않고는 우리는 야권이 영원한 야당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그런 주장은 필요한 주장이지만 정권 교체에는 미흡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마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 안철수 의원이 합리적 보수, 온건한 진보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네네. 그 여전히 합리적 보수하고 온건한 진보의 내용이 뭔지 또 합리적 보수와 온건한 진보의 이렇게 접점이 뭔지 이런 데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네. 많습니다.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양극단을 배제하고 네. 상식적이고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당이 내리는 결정이 국민의 상식적 판단과 합리적 결정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극단적인 수구 또 강경한 진보 네. 이런 노선들은 국민들을 식상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를테면 장애 투쟁을 중심으로 한 그런 투쟁이 야당의 야당성을 강화할지 몰라도 네. 국민들의 변화된 의식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얼핏하면 천막을 치고 거리로 뛰쳐나가고 또 폭력 시위 투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국회를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여야 간에 생산성 있는 정치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미 저희가 출연하자마자 여러 가지 그동안 대치되었던 입법들이 통과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저희가 출연하자마자 그동안 친노 패권주의니 또는 강경 운동권 노선이 하는 그런 노선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네. 김종인 위원장이나 박영선 의원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로 상당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네.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이미 신당은 한국 정치의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좀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느낀 게 그 더불어민주당은 예를 들면 왼쪽에 서 있고 그 새누리당은 오른쪽에 서 있는 이런 모습에 국민의당은 가운데에 선다. 이렇게 지금 자리를 정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에 쓴다고 약간 왼쪽일 수도 있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야당을 지향하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의당 그 구성하고 있는 분들 이제 특히 현역 의원들을 보게 되면 저는 뭐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운데 쪽에 위치를 한다 그러면 새누리당 쪽에서도 좀 와야 안 됩니까? 그렇게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고대하고 있는데 뭐 좀 작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뭐 구체적인 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노선은 네. 뭐 새롭게 나타난 중도 노선이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이 중도 개혁주의라는 걸 표방해서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DJP 같은 그 연대도 했고요. 네. 비서실장은 김중건 씨를 시켰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국무총리의 나중에는 박태준, 네. 포항제철 사장도 시켰고 권옥이라는 보수적인 사람을 통일부 장관에도 영입했습니다. 네. 이종찬 국정원장 같은 분들도 여권 출신이지만 영입해서 네. 국가경영에 참여시켰습니다. 진영 논리를 넘어서 합리적인 개혁 세력들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집권하고 국가를 경영하는 것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진영 논리를 벗어야겠다. 네. 보수니 진보니 하는 그런 이분법, 민주니 반민주니 하는 이분법을 버리고 인재를 널리 찾아서 국가를 통합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정치를 해봐야겠다는 정치혁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새누리당 지금 계신 분들을 좀 이렇게 그 영입하는 그 노력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현역 의원도 있지만 또 현역 의원이 아닌 분들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MB 이런 관련되는 분,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의 분들을 좀 영입하자 이런 얘기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사실이고 또 어느 정도나 진전되고 있습니까?
그쪽 사람들을 영입한다기보다는 네네. 우리는 뭐 야권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야당의 그 세력들, 진보 세력이라고 할까요? 중도 개혁 세력을 영입하는 걸 주된 목표로 하고 있지만 네. 과거 정권에서 특히 여권에 있었던 분들 가운데서도 합리적이고 온건한 세력들은 그런 사람들은 영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네. MB 정권에서 참여한 분들이 무조건 배격된다거나 또는 그분들이 중요한 영입 통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우리는 역시 이제 3분의 2에서 4분의 3은 야권 성향을 가진 개혁적인, 진보적인, 네. 또 친서민적인 이런 분들을 영입하고 또 일부는 우리 여권에서도 합리적이고 온건한 세력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을 영입하는데도 우리도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일부 그 국민의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개혁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야권 성향을 가진 이런 인재들이 안 보인다.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뭐 이를테면 한상진 위원장이나 저 같은 사람도 과거에 운동권, 네. 민주화운동 세력,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본으로 깔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그쪽을 보완하기보다는 그쪽이 지금 농도라고 할까 포션이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지금 영입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우클릭을 한다든지 또는 뭐 보수적인 그런 정당을 지향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온건한 진보는 상당히 이렇게 갖춰져 있다. 좀 더 합리적 보수 쪽으로 외연을 넓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온건 진보는 지금 영입할 대상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네. 또 실제 우리 당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네. 과거에 우리는 민주화운동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참여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과 또 외연을 더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쉽게 말씀드리면 네. 40% 정도 되는 지금 여권 지지층이 아주 철옹성처럼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지지층 가운데 5 내지 10%를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걸 가져오는 역할과 의무가 신당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2번을 가지고는 그런 층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층들이 신당으로 나옴으로 해서 여권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요. 또 2번도 그동안 독점적인 야당의 지위를 누리다가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네. 호남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경쟁이 도입되고 있고 한국 정치의 혁신과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총선 체제로 재빠르게 전환 당연히 교섭단체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총선 체제로 재빠르게 전환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시급할 텐데요. 그 한상진 위원장에 더해서 윤여준 위원장도 역할을 지금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첫 출근을 하셨습니다. 근데 건강상의 이유가 있어서 뭐 그동안 못 움직였다 그러는데 뭐 감기, 독감 이런 거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장이 나빠서. 아유, 그러세요? 그동안 그 조혈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혈구가 잘 공급이 안 되는 그런 네네. 이유를 모르고 빈혈이 와가지고 네네.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검사를 해서 그걸 찾아낸 것 같습니다. 아유, 다행이군요. 이제 네. 지금은 건강이 회복돼서 오늘도 2시간 정도 기자실도 방문하고 회의에 참여하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월수금회의에는 꼭 나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네. 그리고 기력만 회복되면은 이제 건강이 회복되는데 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이제 비중위에 여태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정치 변화, 정치 혁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당의 정체성을 포함해서 또 당이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중에서 윤여준 장관이 갖고 있는 많은 그 식견, 경륜, 경험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절실하게 필요한데 네. 지금 오늘 저는 처음 뵀습니다마는 네. 오늘 당사에서 처음 뵙고 또 실제로 뭐 다른 사석에서는 뵀습니다마는 오늘 대화는 처음 나눠봤는데 네.
역시 경륜이 묻어나고 우리 당으로서는 정말 천군만마와 같은 그런 중심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이 선거를 하게 되면 그 야당 쪽 야척이 야권이 여러 당이 있고 여권이 당이 하나면은 싸움에서 이기기가 어렵다. 네. 뭐 이렇게 되면 통합이라든지 연대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예. 더불어민주당하고는 절대로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면 천정배 의원이라든지 심상정 대표 쪽하고는 뭐 연대 같은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볼 때 손정배 의원과 호남신당 추진 세력과는 연대가 가능하고 합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심상정과 정의당과는 저희는 합당하거나 연대하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쪽은 합당의 대상이고 한쪽은 뭐 신중하게 생각해 볼 대상이다 이런 아니 말씀이시죠? 합당은 전혀 고려할 수 없는 할 수 거고 없는 경우다. 사안별로는 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그 선거연대 같은 것은 전혀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정책 사안별로는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정의당하고는 열어놓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네. 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른 게 아니고 조경태 의원이 새누리당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 바람에 이제 부산 쪽에 그 야권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렇게 되면 안철수 의원이 부산으로 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얘기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조영태 의원은 뭐 부산에서뿐만 아니고 호남에서 지지가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아, 네. 호남에서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정치인인데 네. 아주 칼칼하고 네. 아주 비판적인 그리고 용기 있는 정치인이었는데 네. 이것이 새누리당으로 감으로 해서 근데 왜 그냥 그 꽉 잡지를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조차도 몰랐으니까요. 네. 근데 그런 그 여섯 가지 쌓아온 공이 그냥 물거품이 된 것 같아서 네. 우리 야권으로서도 손실이지만 본인으로서도 네. 너무 아까운 잘못된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하죠. 네. 안철수 의원 출마도 뭐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제가 뭐 여쭤보질 않아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 마음속에는 참 10길 물속은 아는데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마음속은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